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와, 코스피가 5,700선을 돌파시켰죠. 코스피 5년 수익률이 나스닥의 5년 수익률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코스피 5년 수익률이 86%대고 나스닥은 67%대라고 하네요. 최근 시즌 코스피에 집중하는 것이 압도적임을 또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 보험 왜 가는지 다 알 것 같네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전에 섹터별로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사실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다시 집중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오늘장 다시 코스피 쪽이 강하죠. 그 가운데 금융주의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보험, 은행, 증권 모두 이지은 대표님께서 긍정인데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보험, 은행보다 증권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금융부터 저희 묶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저희에게 정말 많은 증권 종목들 좋게 얘기해 주신 바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보험주의 움직임이 유독 눈에 띕니다. 상한가 종목이 보험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사주 의무소각 골자의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보험주에 주목하자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안 갔었던 종목군을 금융주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면 보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약간 순환적 성격으로 보험주가 빛나는 건지 원래 중심은 증권주로 많이 바라보고 약간 사이드로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느낌의 은행주 중심으로 봤었는데 오늘 우리가 뭔가 다르게 살펴봐야 하는 게 생긴 거예요, 대표님? 일단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된 분리과세 제도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융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장에서 좀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전에는 증권 그리고 은행, 보험 이렇게 각각이 좀 봤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매력도는 다들 차별화는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금융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 배당 과세 개편을 설명을 하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실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불리한 구조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섹터 그러니까 금융섹터 전체적으로 보는 게 배당량 전후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매매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섹터로서의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런 발언들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세제 개편이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고 나서 들어오는 매수세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락이라든지 배당락 전후에 이런 활용하는 매매가 아닌 전체적으로 장기 보유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의 변모된 모습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받기는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비선호 섹터로 좀 일으켜졌고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속도감이 붙고 실제 현실화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특히 약간은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배당과세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는 부분이고 이에 발맞춰서 지금 기업들이 속속들이 공시들을 내놓고 있어요. 배당 성향 자체를 굉장히 높게 부르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런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게 국가 정부 정책과 지금 기업들이 좀 맞물려 있으면서 시장의 시선 자체가 좀 저는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 시기는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증권으로 조금 그러면 보실까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선순위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미래에셋 증권을 또 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대표 종목은 맞잖아요. 지금은 선택지를 좀 더 늘려도 되나요? 아니면 간다면 원래 대장주에 주목하자라는 그 견해 계속해서 유지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금융주 이 섹터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건 증권주고 사실 시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강하게 가야지만 보험과 은행주들도 올라갈 수 있었던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독식은 증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개별적인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 안에서도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모멘텀 갖고 갈 수 있는 쪽, 또 배당 성향이 매력적인 쪽, 대신증권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매력도가 좀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로커리지 수익에다가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지금 그렇죠. IPO 6월 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저는 크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6월 전에는 저는 매도를 일단은 6월. 하시는 부분은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완전히 다 털어버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시장 상승세에 맞춰서 조금은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현진 팀장님께서도 리테일 강자 두 증권사에 있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었는데요. 여전히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증권사 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삼성호황 때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높지가 않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서 헷갈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높다 아니다의 기준, 지금 오현진 팀장님은 어디까지 좀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은 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죠.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흔들릴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잖아요. 브로커리지, 플러스 이제 저평가, 뭐 자사주 매입. 최근에 대신증권이 자사주 소각 대규모로 하기로 하면서 증권주가 한 번 더 슈팅을 하는 모습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가 20% 이상 있고요. 키움증권은 8% 정도인데 올해까지 자사주 소각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 다 이 모멘텀이 유효하게 있다라는 가정에서는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1-20% 정도는 상승 룸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신고가 랠리의 최고 수혜 업종이기도 한데요. 유일하게 증권주는 오 팀장님께서 금융주 내에서 긍정을 주셨다라는 점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비중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조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이번에는 오랜만에 조방원이 같이 등장한 날이 되었습니다. 웰컴 투 조방원.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또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시선을 바라봐야 할까 싶습니다. 조방원이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실 반도체가 너무 셌던 것도 사실이에요. 반도체가 수급의 진공청소를 했었나 싶었지만 다시 이제 또 수급 분산이 되어가면서 5,600에 맞고 5,700에 맞는 지금의 아이코닉한 성질의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전이 오늘 그룹으로 움직이는 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지금 조방원 중에서 어디 더 선호하세요? 저는 원을 선호를 하고요. 원전, 네. 원을 선호하고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선호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방산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방산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전 대비 못하면 자주 국방에 대해서 없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예.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투입 속도를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조선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신선도와 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성이 있었는가를 보면 마스가 관련돼서는 이미 노출된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됐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꽤 긴 시간 동안 되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더 신선한 원전도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예.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주지를 않았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 국내에서도 붙어줬고 거기다 원전 관련돼서도 에너지 대미 투자 협력에 대해서 원전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내는 시기가 원전 쪽에 딱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스가가 더 나쁘다, 마누가가 더 원픽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언제 반영이 됐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었냐라는 게 좀 키포인트인데 지금 그거를 받아가는 쪽이 그동안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참 못 움직였잖아요, 원전은. 근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탄력도가 있을 가능성, 못 움직였던 만큼 또 네. 탄력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탄력을 계속 가중을 시키는 부분은 결국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거기에 좋은 시기적인 적절한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 원전이 당분간은 좀 더 강할 수 있다. 다만 방산, 뭐 실적 워낙 좋고요. 방산 그리고 조선도 아직까지는 저는 모멘텀과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조방원 긍정적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조선 사실 다 좋은데 그중에서 그렇다면 어디를 더 매력적으로 볼까? 언제 움직였냐? 언제 적용을 받아서 모멘텀을 적용받아서 움직였는가에 대한 시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오 팀장님께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산업재, 금융, 그리고 반도체, AI, 테크칩 지금 이 세 가지의 갈래 속에서 포트에서 잘 구성이 되면 우상향을 그럼 그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나 지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코스닥이 어제 좀 나타났긴 했었지만 오히려 강한 코스피를 보면서 그렇다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증권과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 중에서 하나씩 남겨놔야 하는 건가 싶어요. 역시나 우선순위 고른다면 원전인가요? 네, 그래서 증권 반도체는 뭐 디폴트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네, 저도 같습니다. 네, 저도 원전이 이제 탑픽인데, 조선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됐어요. 이게 예. 마스카 프로젝트가 노출이 많이 됐고 이게 예전부터 보유하셨으면 수익 많이 났겠죠. 근데 최근에 조선주 샀으면 재미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점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크고 이게 미국 모멘텀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중 변화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사 중에서는 그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가장 이제 투자 매력이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사는 이제 좋습니다. 수주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하나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이란과 그 미국의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방산주가 조금 오버슈팅을 살짝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아직까지는 해벽상 못했죠. 네. 하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았냐? 아니죠. 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의 센티가 살짝 무너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고 수주는 좋다. 이 정도고 반면에 이제 원전은 현재 약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풍부한 구간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체코원전의 5, 6호기 공급, 증기 터빈과 발전기 계약 체결 이슈 있었죠.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가 영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글로벌적으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네. 사실상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에너지주가 엄청 좋잖아요. 그죠.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 그냥 다 날아가듯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큰 충격을 언제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향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여서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투자를 풍부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도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전력 소모를 줄이려는 기술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실리콘 포토닉스죠. 그러니까 구리에 전기를 통해서 전도시킬 때 열 손실이라든지 열 발생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빛으로 전환시켜서 쐈을 경우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크게 한 70%까지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필요한 전력량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능성으로 제 상상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당장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어디까지 AI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에너지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최우선 섹터로 조방원 중에서도 두 분 모두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방사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플러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어떨까요? 다음 쟁점 통해서 알아봅니다. 통신장비 볼 거고요. 두 분의 의견 모두 긍정입니다. 우리 오현재 팀장님께서는 통신장비 참 긍정적으로 이전부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어제부터 조금씩 뭔가 반응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플러스가 잘 나타납니다. RF 머티리얼즈, RF HIC, 그리고 오늘 OE솔루션.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서 자리를 잘 잡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대면 통신장비라고 하는 인프라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도 포트에 하나씩은 깔려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핀셋을 사용한다면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5G 관련주도 개개별로 모멘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트가 꽉 차셨으면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비어 있다면 한 종목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북미 지역 같은 경우 5G 보급률이 85%가 넘어가긴 해요. 그래서 5G 망이 생각보다 미국도 잘 깔려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투자되는 부분은 5.5G라고 하는 이제 5G 어드밴스인데 요게 이제 실외에서는 10cm 미만으로 위치 파악도 가능하고 위성 통신과 결합해서 소외 지역에도 전파를 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5G가 5G랑 6G의 이제 중간 단계 기술이라고 하고 요 투자가 미국도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간에 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통신 장비주가 받는 것은 맞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당연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다수의 AI 네트워크에도 이 5.5G가 내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6G의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5G 대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보다 지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동작하기까지의 시간 이게 이제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UAM에서 그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한 거고 자율주행차에 이제 CCG가 도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1초 단위로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고 사고가 나도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5G 기술로는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6G가 자율주행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역시 통신 장비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면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KMW예요. 그래서 5G의 통합 장비를 구축한 업체를 사겠다라고 하면 KMW를 보시면 되고 RF HIC는 이제 방산 기업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레이시온과 고출력 증폭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 요즘에 방산 모멘텀이 큽니다. 그래서 방산 플러스 통신 장비 요러면 이제 RF HIC인데 오늘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OE솔루션이에요. OE솔루션이 오늘 6%까지 맞아요. 강세죠. 다른 통신 장비주보다 조금 더 강한데 이게 이제 광트랜시버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실리콘 포토닉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는 구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광트랜시버는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OE솔루션과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결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OE솔루션이 이 장비, 이게 어디 들어가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5G 장비주는 다 좋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RF HIC는 저희에게 언급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OE솔루션에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주봉 월봉 보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스터디 같이 하면서요. 추가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신장비 만약에 포트에 없다면 추가적으로 노려보는 거 괜찮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부터 저희 삼성전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제 얘기 나눴었던 게 삼성전기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좀 눌리면 볼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눌리면 안 줘요. 오늘 또 5.17%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무라타가 탑티어 기업이죠. AI 서버용 MLCC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가격 인상 카드까지 만진작거릴 수 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삼성전기에게도 그 논리는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버려요. 이제 저마진 MLCC가 아닌 고마진 MLCC다라는 점이 전환의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하고요. 주가에 있어서도 더 적용시켜갈 수 있는 지금이 맞는가? 사실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여기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스토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봤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범용 D램의 가격까지 이렇게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뭐 1분기 때는 80에서 90%까지도 상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오늘 나온 이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 이제 기판에, 그러니까 D램에서 봤던 모습이 MLCC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이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갔는지 이미 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갔는지 봤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전기, MLCC 쪽으로도 D램에서 봤던 이런 쇼티지 현상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지금 오늘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들이 증설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발주를 넣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사들한테 계속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예상보다는 증설 속도를 늦췄던 것처럼 좀 비슷한 양상들이 이쪽에서도 불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참 저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삼성전기는 추가적인 탄력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안점으로 지금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LCC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기가 독보적으로 약간 홀로 움직임이 나오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관련주들이 좀 묶어져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테마적으로 좀 묶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지금 제조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극과 소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메인이긴 하지만 MLCC 관련된 소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삼화전기 또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인트를 줬던 부분은 뭐 MLCC 수요와 공급 불균형, 가격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관련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동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확대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 한번 기회를 엿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로 움직이던 그런 컬러감이 아니다. MLCC가 이제는 같이 움직이고 관련주를 형성해 나간다. 그렇다면 관련주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기를 여기서 우리가 안 보냐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방향은 열려있다로 긍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와, 진짜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이죠. 두 분 모두 근데 긍정을 주셔서 지금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근데 오현재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가다가 말았던 종목이어가지고 늘 이렇게 가다가 말았었던 적이 있어 왔었는데, 지금은 정말 믿어도 괜찮은 것인가,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싶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LG전자도 보시면 엄청 힘들게 하다가 결국 갈 때는 또 시원하게 가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낙폭과대주는 일단 이유 불문하고 봐야 돼요.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뭔가 작은 이슈가 터지면 낙폭과대주로는 그냥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이제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이 있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휴머노이드형 디스플레이 초기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요거는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휴머노이드의 디스플레이가 딱 보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어로 소통할 텐데 그땐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들어가더라도 작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LG 디스플레이 수익성 개선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휴머노이드를 제외하더라도 모멘텀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이제 LCD 공급 과잉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철강, 2차 전지, 태양광, LCD, 중국 공급 과잉이 심한 분야인데 LCD도 마찬가지.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체질을 OLED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LCD가 차지하는 비중 30% 정도, OLED가 거의 6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LCD 공급 과잉에서 상당 부분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대량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좌석에만 들어가던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제 뒷좌석에도 들어가고 더 결정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디스플레이가 더 커집니다. 차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업무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디스플레이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과 경쟁해야 됩니다. 중국은 LCD 차량 디스플레이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차량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이제 가격 매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질 면에서나 두께 면에서나 플렉서블이나 전력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도 지금 다 OLED로 바뀌고 있죠. 근데 OLED 패널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 기대감이 있는 건 이제 아이폰 폴더블 폰인데 아이폰 폴더블 폰에는 초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도 늘어날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실적 개선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위치 13,000원 길게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이제 올 한 해 영업이익도 플러스, YOY 플러스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 LG 디스플레이를 향한 응원, 이제는 뒤통수 맞지 말고 한번 믿어보자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이럴 때 보자였고요.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LNC바이오가요 정말 리토의 힘인가요? 계속해서 갑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추세력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끌고 간다에 표를 줄까요? 네, 저는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랑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파마리서치랑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파마리서치가 어려운 구간을 걷고 있다. 근데 경쟁 상다인 리투오와 한스 바이오메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시장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파마리서치 NDR 후기를 보면 내수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수가 부진해진 이유는 뭘까? 분명히 스킨 부스터 시장은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리투오 많이 하는구나, 셀리디엠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 탄력을 한번 노려봐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도 이 사이클 자체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추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특히 LNC바이오는 올해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기회도 한번 모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탑픽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S&T 다이내믹스네요. 네, 오늘 방산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고 또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에 변속기 수출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변속기를 좀 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양산 과정에서 국산 변속기를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채택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이게 그냥 채택만 된 게 아니라 MRO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화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붙어주긴 했지만 이 회사가 민수 분야 관련돼서도 지금 자동차 국산화, 그러니까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데 그에
그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와 그리고 방산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신다면 S&T 다이내믹스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네.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라인인 6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피어가 궁금해집니다. 이 추세 이대로 가져가나요? 오 팀장님 끊어갈까요? 계속 볼까요? 네, 이 모멘텀은 너무 좋은데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뭐 실적 기대감, 물론 확실한 실적이긴 하지만 기술적 부담이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줄이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탑픽은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네요.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에너지 관련주가 다 네. 갔는데 SOFC 관련주가 좀 못 갔어요. 맞아요. 한선 엔지니어링 SOFC 관련된 피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연료 배분 핵심 부품인 플러밍 모듈 공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이 공장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한 3배 정도까지 증가하고요. 빠르면 상반기 내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주요 조선사에 피팅 밸브를 공급하고 있어서 조선 모멘텀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안 올랐었는데 지금 7% 올라왔죠. 정도라서 좀 아쉽긴 예. 한데 그래도 11,000원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매수하시면 목표가 일단 간단하게 12,000원 정도 예. 그리고 손절가 9,300원 잡겠습니다. 네, 12,000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노려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움직임 또 저희 정리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여전히 5,700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전략 꼼꼼하게 더 세워보시죠.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